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부가 정말 24번의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었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정말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푼도 대출해주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에도 9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든지 세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양도세 정말 45% 최고 세율도 사실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30%를 더해서 75%까지 하겠다. 취득세 최대 정말 12%까지 하겠다. 종부세도 6%까지 하겠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수요 억제책들이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정말 연달아 24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는커녕 정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제 해왔던 게 이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25번째 공급 대책이 지금 이제 나온 지 한 2달 정도 지나가거나 있는데 이 공급 대책이 지금 나온 이 시점에서 이미 좀 매매가라든지 전세가가 좀 안정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부동산 투자 성공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자칫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더더구나 부동산 투자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비가역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잘 해야 되죠. 이제 묻지마 투자는 가라. 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좀 제대로 좀 투자를 했을 때 좀 성공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도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이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 같은 경우에도 가수요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수요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가수요라는 거는 가짜 수요는 아니고요. 자, 이것은 임시적인 수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그 집이 필요해서 그 집을 사두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사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집이 한 채 정도 있는데 또 나중에 내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은 또 나중에 이것을 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쨌든 간에 임시적인 수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하고는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이제 구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부동산에서 사실 가수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가수요거든요. 그래서 가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부동산 열기가 좀 뜨겁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 실수요만 있으면 그렇죠. 가수요가 없고 실수요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부동산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수요 억제책으로 내놨던 것들은 실수요 쪽보다는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정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또 한 채를 갖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미 집이 2채, 3채 있는데 또 집을 한 채 주택 더 갖고 싶어 하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다주택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2채 이상 집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이런 가수요,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먼저 규제를 했죠. 그 첫 번째가 세금이죠, 세금.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사도 세금을 내고 그냥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아도 세금을 내는 건데요. 자, 일단은 취득세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야, 이제 집 살려면 취득세를 최대 12%나 내야 돼. 10억짜리 집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을 내야 돼. 아, 세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집을 더 많이 사지 마세요. 자, 이렇게 그렇죠.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를 좀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보유세, 그렇죠. 그냥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게 할 테니까 집을 갖고 있기보다는 좀 많이 파세요. 이런 뭐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재산세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종부세 부분이죠. 자, 이번에 이제 이 보유세 관련해서 정말 조세 저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좀 반발 뭐 이런 것도 좀 일어나. 그게 바로 공시지가죠. 그렇죠. 공시가격, 뭐 땅은 이제 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인데, 자, 이번에 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지금 굉장한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이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것들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초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 대비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최대 6%까지 낼 테게 할 테니까 뭐 오래 집을 갖고 있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양도세죠. 사실상 이렇게 보유세를 좀 올리면 양도세를 조금 낮춰서 조금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생기고 있는 게 뭐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올라서 내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양도세가 지금 또 너무 높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이 45%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최대 30%까지 추가하니까 75%가 되고, 여기에다 이제 지방세 7.5%까지 하면 거의 82.5%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금 양도세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런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었죠. 자,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뭐 초저금리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5%라고 하는 정말 사상 최저금리가 지금 계속 지금 뭐 한 7개월째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 그래서 9억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40% 정도 해주지만 9억을 초과하고 15억 같은 경우에는 20%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수요를 잡고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이 구간에서 생겼습니다. 자, 15억 넘어가는 쪽을 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15억 초과하는 것들을 대출 안 해줬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생기죠. 9억 이하 쪽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출, 그죠? 대출을 15억 초과는 안 해주고 9억 이하는 좀 아무래도 좀 프리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더더구나 공급이 줄면서 정말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그렇죠. 공급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가수요 쪽에서 실수요 쪽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6억 이하가 씨가 말랐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하위 평균 20%, 가장 낮은 쪽도 5억을 넘어가게 돼서 6억 이하가 씨가 마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공급량의 문제. 그렇죠. 자, 물론 공급량과 입주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83만 가구 공급하겠다. 수도권 안에만 61만 가구, 뭐 지금 서울 쪽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자, 이런 공급량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급량 발표만 가지고는 하락세까지는 안 가죠. 자, 근데 문제는 입주량이 늘어나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후가 되면, 예전에 뭐 정말 노태우 정권 때 한 200만 호 뭐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후에 입주량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계 지역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기 신도시 쪽이 되겠죠. 자, 우리가 따져보면 이번에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남양주 뭐 왕숙지구에 66,000, 뭐 하남 교산에 뭐 32,000. 자, 그러니까 서울시와 남양주시 경계, 서울시와 하남시 경계, 또 서울시와 고양시 경계, 서울시와 뭐 광명시 경계, 뭐 서울시와 시흥시 경계. 자, 이런 경계 지역들 쪽에 많은 공급들이 뭐 이렇게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심지 쪽, 자,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강남 쪽이라든지 한강 가까운 쪽,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강남 4구, 그러니까 서초나 강남이나 뭐 송파나 강동 이쪽, 아니면 강북에 또 4구가 있죠. 마포나 성동이나 용산이나 광진구. 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시계 지역 쪽은 뭐 좀 조정을 받겠지만 중심지 쪽은 여전히 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럴 때 지금 투자를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건 물론 지금 금리 자체가 조금 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좀 활용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긴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지금 뭐 영끌이다, 패닉 바잉, 영혼까지 뭐 끌어모은다라고 해서 그렇죠. 많은 대출을 통해서 지금 집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은 금리가 좀 올라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전세가가 조금 안정은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갭 투자를 활용하는 것들은 유효한 뭐 투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뭐 레버리지, 물론 레버리지 효과뿐만 아니라 갭 투자 두 개를 다 활용하면 좋겠죠. 자, 뭐 간단하게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은 내가 갭 투자, 전세를, 뭐 갭 투자라고 하면 그냥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거죠. 자, 우선은 내가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또 한 번에 좀 저금리, 금리가 또 이제 또 낮아지는 상황들이 지금도 물론 낮긴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 활용해가는 방법,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갭 투자의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해보는 이런 전략들을 좀 활용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차익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렇죠.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계속 차익형만 우리가 생각해 왔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차익형들,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죠. 뭐 세금이 지금 자, 10억 투자해서 10억을 남겼다고 해도 지금 뭐 세금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 최대 세율이 지금 45%에다가 30% 추가하면 뭐 75%, 또 뭐 7.5% 지방세까지 하면 80%가 지금 넘어가는 정말 엄청난 또 세금을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론 차익형 쪽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익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더구나 지금 뭐 금리가 뭐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형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를 제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제가 토요일 날 뭐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를 제가 직접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자, 끝나고 나서 또 요즘 개별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궁금한 내용들은 또 1:1 상담을 직접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제가 직접 진행하고 또 뭐 개인 상담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 오실 수 있으니까 뭐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02-2638-39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02-2638-3956으로 신청을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정말 아파트 정말 올라도 우리가 뭐 정말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선호해서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뭐 그 서울 쪽에 뭐 하위 20%도 지금 5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실 뭐 5억, 6억이라는 금액이 실제로 그 뭐 이제 직장인들이 내가 뭐 이렇게 계속 저축을 해서 만약에 모은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사실 뭐 5억이라는 게 지금 최저의 지금 평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6천만 원 내가 연봉인데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뭐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서 매년 2천만 원씩을 저축한다고 해도 내가 저축으로만 서울에 있는 하위 평균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그렇죠. 5억이면은요. 무려 25년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30살부터 저축을 하면 최하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25년이면 무려 55세가 넘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멀게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기가 어렵고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이렇게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지금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서 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하기에는 그렇죠.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취득세도 뭐 12% 하겠다. 뭐 보유세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최대 뭐 거의 한 82%까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틈새 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 더더구나 지금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다라고 해서 아파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아파트, 이런 아파텔 투자, 이런 것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고 더더구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요즘 또 많은 연금형, 월급처럼 받는 이런 뭐 내가 있었으면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공실이 나거나 했을 때. 그래서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뭐 아파트 주거용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그래서 아파텔 투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세권 투자죠. 그래서 역세권을 뭐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지하철역을 벗어날 수는 없죠. 자, 지하철역 중에서도 자, 2호선과 7호선 건대 입구역 쪽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그러면 2호선 그렇죠. 그다음에 7호선, 9호선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죠. 자, 근데 왜 2호선, 7호선, 9호선이냐? 다른 것들도 많은데. 자, 2호선과 7호선과 9호선이 강남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호선과 7호선 두 개, 강남을 지나가는 두 개 노선이 건대 입구역에 이제 서게 되죠. 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역 같은 경우에도 7호선인데 자, 건대 입구역과 어린이대공원역 두 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대 입구역과 어린이대공원 이 딱 사이 그것도 대로변의 입지에 있는 바로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자, 더블 역세권 지하철역이 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두 개를 이용할 수 있고 뭐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해도 좋은데 두 개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것도 또 황금 노선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건대 쪽에 뭐 정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정말 건대에 많은 그런 상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성수 IT 경제 특구라고 해서 지금 성수동 쪽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또 그렇죠. 젊은 1인 가구들이 뭐 IT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건대 인프라에다가 성수 IT 경제 특구까지 갖춘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게 강남권하고 어떻게 직접 연결되느냐인데요. 그렇죠. 지금 2호선과
7호선을 통해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 지역이 되겠죠.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건대입구역 우리가 알고 있듯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7호선 뭐 쭉 바로 가죠. 뭐 한정거장이면 뚝섬 유원지고 바로 강남 쪽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강남 쪽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현대 글로벌 비센터라든지 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많은 정말 대형 개발 호재들이 이제 앞으로 2023년, 2025년, 2027년까지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자, 지금 뭐 이런 뭐 삼성역에서 봉우사역이 사이인데요. 자, 삼성동이든 청담동이든 이쪽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비싸죠, 월세가. 자, 그러면 이쪽에 많은 직장인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직장인들이 다 생겼을 때 다 강남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래도 월세가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러면서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자, 건대 입구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또 2호선 따라서 움직이면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쪽에도 많은 지금 첨단 업무 단지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동서울 터미널 쪽에도 쌍둥이 빌딩으로 해서 지금 뭐 KTNG하고 신세계가 지금 또 그렇다면 또 대형 유통점들 우리 스타필드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잠실 쪽으로 해서 또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 화양 사거리 쪽에 성수 IT 경제 특구라고 해서 지금 많은 지금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식산업센터들의 많은 젊은 일자리들이 또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내가 주거를 정한다라고 하면 건대 상권, 건대 인프라 쪽으로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더더구나 어린이대공원 쪽도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건대와 세종대라는 학세권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건국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아주 가깝잖아요. 공세권까지 갖추고 있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또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 그러면서 침실이 또 따로 있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의 혁명이라고 하죠. 요즘 뭐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정말 뭐 젊은이들의 로망 뭐 더더구나 또 층고가 높기 때문에 또 뭐 개방감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복층형 원룸인데 3월에 지금 준공이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이어서 입주도 바로 할 수 있고 월세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축 복층형 원룸 아파트 같은 구조의 아파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억 7,300에서 2억 7,800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세가 2억 5,300에서 2억 6,300까지 되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000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없거든요. 서울 그것도 더블 역세권에서 1,300에서 2,000만 원 소액을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월 70에서 8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아파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부동산 상황들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게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대로 고민이 많죠. 또 뭐 1인 가구 이제 뭐 집을 마련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십니다. 자,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 안내 그리고 또 뭐 개인 상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